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덥석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덥석이는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생긴 게 워낙 험상궂은 터라 별명이 소도둑이었지요. 어이 소도둑, 소를 끌고 어딜 가시나? 자꾸 소도둑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누가 들으면 소를 훔쳐서 파는 줄 알겠수. 알겠네. 그리할 터이니 얼굴 들이밀지 말게. 원 꿈에 볼까 무서운 상판이로다. 하여튼 덥석이의 외모는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유명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에 덥석이의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헌데 이 도둑놈이 뛰쳐나온 덥석이를 보고 놀라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으악, 웬 소도둑이 사람 잡는다. 아니, 도둑은 너잖아. 왜 날 보고 발작이여? 그렇게 붙잡힌 도둑놈은 소도둑이 자기를 죽이려 든다며 동네 방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럼 소도둑이 도둑을 잡은 것이요? 원, 무슨 만담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오줌을 지렸다는군. 하여간 대단한 상판떼기여 정말. 하기사 그 얼굴을 밤에 보면 나라도 기절했을 것이요. 그 뒤로 동네에서 덥석이의 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덥석이는 참으로 못마땅했지만 발 없는 말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뒤에서 소도둑이라고 수군댈 때마다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저기 소도둑 지나간다. 끌고 가는 소도 훔친 소가 분명해. 허위 포졸들은 뭐 하나 저놈 안 잡고. 아니, 이쪽 꼬만 것들이 어른을 놀려. 사람 살려. 소도둑이 사람 잡는다. 어유, 말을 말자. 내가. 아이들도 덥석이만 보면 놀려대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마음씨 착한 덥석이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받아줄 뿐이었지요. 이 녀석들, 덥석이 삼촌이 만만하다고 놀리면 어떡하니? 봉자 누나다. 도망치자. 한편 덥석이가 사는 동네에는 봉자라는 처녀가 있었지요. 이 봉자는 덥석이와 소꿉친구였는데 동네에서 유일하게 덥석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봉자야. 네 덕에 살았어. 고맙긴. 너도 그럴 땐 화도 내고 그래라. 어이구, 그러다 애들이 놀라서 혼절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걱정도 팔자다 참. 넌 생긴 것답지 않게 그렇게 착해서 세상 어찌 살려고 그래. 봉자는 유일하게 덥석이를 챙겨주었지요. 하여 덥석이는 남몰래 봉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지는 봉자한테 장가들랍니다. 아이고, 봉자 걔는 마을에서 제일 고운 처녀인데 네가 눈에 차겠느냐? 원 아버지도 지가 어디가 어때서요? 이거사, 난 네 애비인데도 야밤에 널 마주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런데 네가 어여쁜 봉자에게 가당키나 하냐? 아버지, 제 아버지가 돼갖고 아들 길을 죽여서 되겠어요? 아서라, 봉자 걔가 착해서 받아주는데 자꾸 헛물 켜지 말아라. 덥석이는 요지부동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덥석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한켠 사내가 되어서 도전은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 사나이가 야망이 있어야지 그렇죠. 아버지가 제 마음을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하루는 푸주간에 다녀온 덥석이가 봉자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하여 제일 좋은 등심을 한 근 챙겨 봉자 집으로 향했지요. 봉자야, 집에 있어. 깜짝이야. 덥석아, 무슨 일이야? 좋은 고기가 들어왔거든.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좀 싸왔다. 그러니 가져온 고기는 잘 먹을게. 덥석이는 봉자의 말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험상궂은 얼굴에 미소가 피었지요. 꼭 사람 잡기 직전의 악당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덥석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니 오늘따라 덥석이 저 자식이 왜 이리 인상을 구기냐? 인상을 구긴 게 아니라 웃는 것이요. 웃는 것도 아주 살벌하게 웃는구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덥석이는 마냥 좋았습니다. 봉자의 미소를 본 것이 너무나도 좋았으니까요. 하여 다음에도 또 선물 공세를 펼칠 요량이었지요. 봉자에게 다음엔 뭘 좀 갖다 줄까? 옳거니 요새 산딸기가 실어니께 그걸 좀 따와야 쓰겄다. 그리하여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덥석이는 봉자에게 줄 산딸기를 따러 산을 올랐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봉자가 글쎄 옆 마을 호식이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달라붙은 것이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 보였지요. 봉자야, 너 정말 덥석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지? 덥석이? 말도 마. 걘 너무 무섭게 생겨서 옆에 있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걸. 덥석이는 봉자의 말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이제 내 고백해도 되겠는걸? 네 마음이 어떤데? 봉자, 난 니한테 첫눈에 반했어. 넌 저 계곡에 핀 물레꽃처럼 이쁘니까. 몰라. 호식이 너는 얼굴만 미끈한 게 아니라 말솜씨도 왜 이리 미끈하니? 내 미끈함은 오직 봉자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면 좋겠어. 호식이의 말에 봉자는 좋아서 자지러졌습니다. 달아오른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췄답니다.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닐 수 없었지요. 봉자야, 입만 뻐끔거리던 덥석이는 간신히 외마디 소리가 나왔답니다. 그제야 덥석이를 눈치챈 봉자와 호식이는 놀라서 자지러졌지요. 그야 소도둑처럼 생긴 덥석이가 눈을 크게 뜨니 귀신 도깨비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잔뜩 겁먹은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아우성을 쳤답니다. 덥석아, 제발 봉자는 살려주라. 해치더라도 나만 해쳐. 아니야, 이건 다 내 탓이야. 내가 호식이를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제발 호식이만은 살려주라, 응? 아니 이것들이 지금 뭐라는겨? 내가 시방 니들을 해칠 거라는겨? 기가 막힌 덥석이가 눈을 크게 뜨자 둘은 울부짖었지요. 혹시 덥석이가 해코지라도 하는 게 아닌지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라, 제발. 봉자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난 영원히 널 사랑해.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에라이 난 갈란다. 어이가 없어진 덥석이는 손을 내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봉자와 호식이가 끌어안고 사랑의 승리다 라고 외쳤지만 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헛물을 켠 자기가 불쌍해서 서럽고 안타까워서 눈물만 줄줄 흘렸답니다. 좋아했다 봉자야. 잘 살아라. 가는 동안 덥석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찌나 울었는지 배적삼이 눈물로 푹 젖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겁을 했지요. 그야 덥석이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었으니까요. 아니 이놈아, 드디어 일을 저질렀느냐?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저 제 마음이 깨진 것뿐이에요. 아니겠지? 봉자는 아직 살아있느냐? 아버지 신소리 말고 물이나 한 잔 주시오.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킨 덥석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아주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지요. 어찌나 크게 우는지 집이 다 들썩일 지경이었답니다. 에휴, 봉자가 안 받아준 모양이로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사. 덥석이는 일도 나가지 않은 채 사흘 밤낮을 그러고만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봉자와 달콤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호식이와 봉자의 관계를 보고는 모든 꿈이 깨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시련의 상처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터였으니까요. 며칠째 안 나오네요. 저러다 병 나겠어요. 놔두시오. 에휴, 저 상판떼기를 도대체 누가 감당하겠어? 덥석이가 안타까운 아버지는 곰방대만 뻑뻑 피웠답니다. 저놈은 누굴 닮았길래 생긴 게 저리도 험상궂단 말이여. 누구긴 누구겠어요. 당신 할아버지랑 영판인데. 임자 그게 무슨 소리요? 울 아버님이 좀 호탕하게 생기셨지만 저놈처럼 소도둑 같진 않았어. 덥석이가 저러고 있으니 부모님도 매일같이 티격태격하였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지 않으면 참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덥석이의 부모님은 차마 덥석이를 타박할 수 없었답니다. 아니 내가 인자해서가 아니라 저놈 자식이 화를 내면 너무 무서워서 말이오. 잘 생각했어요. 괜히 화 돋구지 말고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에요. 어째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냅두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부모님도 덥석이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눈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던 덥석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 밖으로 나섰지요.
덥석이는 품에 술병 하나만 품고 산에 올랐답니다. 눈 쌓인 산길을 지나 덥석이는 풍치 좋은 벼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절벽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가져온 술을 다 비웠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던데 난 왜 집신보다도 못한 신세란 말인가? 세상 천지에서 오직 덥석이만 외톨이인 것 같았지요. 다음에 태어날 땐 꼭 멀끔한 면상으로 태어날 것이요. 덥석이는 그렇게 외치고는 절벽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처량한 마음이 북받쳐 그대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지요. 갑자기 저 멀리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거참 신경 쓰이게. 또 뭔 일이요? 인상을 팍 구긴 덥석이는 투덜거리며 비명이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웬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부락부락한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지요. 부인, 앙탈 그만 부리시고 싸게 따라오시오. 이거 놓아라. 어딜 함부로 손을 대느냐. 튕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 매력이오. 자꾸 반항하다간 크게 다칠 것이오. 여인이 반항을 하자 사내들은 강제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덥석이가 버럭 호통을 쳤지요. 이놈들아, 아녀자를 겁박하다니 니들이 그러고도 사내냐? 사내들은 덥석이를 보자 놀라서 펄쩍 뛰었지요. 으헉, 이건 웬 놈이냐? 살벌하기 그지없구나. 딱 봐도 산적이다. 이 산에 산적들이 들끓는다더니 참말이었군. 형님 산적은 우리 아니었소? 사내들이 수군대는 소리에 덥석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이 나보고 산적이라고라? 산적은 아녀자를 희롱하는 니들이지 않느냐? 그건 그렇다만 우리보다 네가 더 산적스럽지 않느냐? 그래, 아무리 봐도 니놈은 흉악하기 짝이 없는 놈 같구나. 참을 수 없게 된 덥석이는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요. 그 흉흉한 기세에 산적들은 놀라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리였답니다. 덥석이가 그 괴력으로 산적들을 집어던지니 이내 놈들은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 버렸지요. 어휴, 이 쭉정이 같은 놈들. 산적 망신은 오지게 시키는구나. 덥석이가 씩씩거리자 지켜보던 여인은 킥킥거리며 웃었답니다. 응, 왜 웃으시오? 산적 망신이라니. 은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이왕 산적질을 할 것이면 근성이 있어야지. 원주먹 한번 못 뻗어보고 줄행랑이라니 원. 분이 덜 풀린 덥석이의 말에 여인은 호호호 웃음을 터뜨렸지요. 정말 재밌으십니다. 평소에도 농담을 그리도 잘하십니까? 뭐 우리 마을에서 농담하면 이 몸이지. 그 말도 농담이시지요? 에잉, 안 속는구려. 아리따운 여인이 눈웃음을 치니 덥석이도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리하여 여인과 덥석이는 산속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한참을 웃고 나니 여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죠. 저는 이화라고 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님. 덥석이라고 하오. 이화는 덥석이 손을 잡고 일어났지요. 헌대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만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다쳤소?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듯 싶습니다. 도망치다가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만 것이었지요. 덥석이는 이화의 치마를 들추고 부러진 곳을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어머, 부끄럽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의원을 찾으러 갑시다.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리다. 그리하여 덥석이는 이화를 번쩍 안아들고는 산을 성큼성큼 내려왔답니다. 혹시라도 이화가 다칠세라 꼭 끌어안았지요. 그러자 단단한 덥석이의 팔뚝에 안긴 이화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니, 사람 팔뚝이 어쩜 이리 단단하십니까? 나무로 만든 감에 탄 것 같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불과 1년 만에 서방을 잃은 이화는 생전 처음 사내 품에 안겨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덥석이의 사내다움이 아찔할 정도로 좋았답니다. 그렇게 황홀한 기분에 젖어 있었더니 눈 깜박할 새에 집에 돌아왔답니다. 의원을 불러올 터이니 잠시 기다리시오. 은희님이 가면 저는 꼼짝도 할 수 없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오?
일찍이 서방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터라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서방을 잃었다는 말에 덥석이는 마음이 아팠지요. 아니 그럼 과부이신 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리따운데 과부라니 믿기 어렵구려. 이화는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덥석이 마음에 대못을 박은 봉자도 이화 앞에선 그 빛이 흐려질 지경이었답니다. 친척들은 먼 곳에 사니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답니다. 집이 이리도 큰데 혹시 하인은 없소? 하인들이 있지만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산적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하인들이 이화를 두고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죠. 그걸 떠올리자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소. 일단 의원부터 데려올 터이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덥석이는 한달음에 의원을 찾았지요. 헌데 덥석이의 얼굴을 본 의원이 도적이 쳐들어왔다며 기겁을 했지요. 벌건 대낮에 강도질이냐? 이놈 줄 돈은 없다 이놈아. 뭔 소리입니까 지금? 환자가 있어 의원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 그제야 진정한 의원은 덥석이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았답니다. 응? 안 됐네만 추남은 병이 아니라네? 그 험상궂은 얼굴은 백약이 무효다 이 말일세. 아 진짜 의원님 아까부터 뭔 소리입니까? 환자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응?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속을 박박 긁은 의원은 덥석이의 성화에 황급히 따라 나왔답니다. 그렇게 덥석이와 의원은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아픈 곳이 어디요? 오른쪽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좀 살펴보겠소이다. 의원은 이화의 치마를 들어 안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러자 뽀얀 허벅지가 눈앞에 나타났지요. 덥석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 열기가 돌아 기겁을 했답니다. 헌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통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지요. 요새 넘어진 적이 있어? 산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종아리뼈가 부러졌구려. 허나 정양을 잘하면 두어 달이면 나을 것이오에다. 처방을 마친 의원은 덥석이를 향해 말했지요. 산에서부터 업고 내려왔다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보기보다 의기가 있는 사내로고. 그럼 다 나을 때까지 부인 옆에서 병수발 잘 들어주게나. 어째 의원은 둘이 부부인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덥석이와 이화 모두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럼 살펴가십시오. 원, 그나저나 제주도 좋네. 그 얼굴로 이리도 아름다운 부인을 어찌 얻었나? 아까부터 왜 자꾸 한마디씩 보태는 겁니까? 어서 가십시오. 어이구 화내지 말게. 심장 떨어지겠네. 그렇게 의원을 보내고 나니 덥석이는 본격적으로 이화의 병수발을 들었지요. 작은 것이 급하군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참 난감하구려. 덥석이는 아까 보았던 허벅지가 떠올라 가슴이 또 두방망이질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이화 앞에서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헌데 치마를 올려야 한다니요. 제 다리가 이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를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고민하던 덥석이는 과부의 허리를 번쩍 들었지요. 그리고는 요강 위에 잘 조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마 속도 보지 않고 그렇다고 이화가 아픈 다리로 이를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머,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그 다리로 어찌 요강 위에 앉겠소. 이걸로 좀 참으시오. 이화는 민망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덥석이 말이 사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마친 이화는 다시금 자리에 누웠습니다. 요깃거리를 만들 터이니 잠시만 있으시오. 덥석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는 미음을 끓였지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이화의 입에 직접 넣어 주었답니다. 요리에도 솜씨가 있으시군요. 다시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몸은 요리에 일가견이 있지. 허나 이 얼굴로 다니다 보니 다들 날 잘 모르더라오. 그러게요. 덕분에 이 맛있는 것은 저만 먹어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화는 호호호 웃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덥석이는 껴안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지요. 그렇게 화장실도 도와주고 식사도 챙긴 덥석이는 물수건과 대야를 가져와
이화의 세신까지 도와주었답니다. 덥석이가 사랑채로 가고 나니 방에는 이화만 남았습니다. 헌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덥석이가 해준 일이 떠올라 도통 눈이 감기질 않았지요. 이화야, 이거 사. 네가 무슨 이팔 청춘 소녀라도 되는 게야? 그만 두근대고 어서 자거라. 자기 자신을 꾸짖은 이화는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답니다. 약속대로 덥석이는 그 다음 날도 이화의 병수발을 들었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 것이었죠. 덕분에 한 달쯤 지나니 이화도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졌답니다. 허, 내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은희님 얼굴이 자꾸만 좋아지는 것 같아. 보기와는 다른 덥석이의 자상함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험상궂은 덥석이의 얼굴이 자꾸만 귀엽게 느껴지고 있었지요. 덥석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런 기분은 서방을 잃은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이화마님, 탕약을 끓였으니 어서 드시오. 덥석이가 탕약을 가져오자 이화는 더 참을 수 없었지요. 은희님은 제가 둘도 없는 분입니다. 산적들한테서 구해주시고 이기도 보살펴 주시니 제겐 하늘보다도 은희님이 더 망극할 지경입니다. 그 말에 덥석이의 눈이 그렁그렁해졌지요. 고맙소. 허나 이 험상궂은 얼굴이 싫지는 않으시오. 싫긴 뭐가 싫습니까? 저는 은희님 얼굴이 듬직해서 좋기만 합니다. 덥석이의 가슴이 너무나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덥석이도 이화가 자꾸만 끌렸지요. 그러나 자기 생김새를 생각하면 이화 같은 절세미녀는 천부당 만부당했습니다. 하여 내색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화가 먼저 고백을 해온 것이었지요. 더는 참지 못한 덥석이는 이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입을 맞췄지요. 이화마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은희님께서 주시는 마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덥석이는 이화를 으스러지게 안았지요. 우통을 탁 걷어붙이자 울룩불룩한 근육이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이제 이화의 차례였지요. 은희님, 잠깐만요. 왜 그러시오? 시작하기 전에 약조 하나만 해주시지요. 무엇이오? 무슨 약조를 해야 한단 말이오? 저는 이미 한 번 지아비를 잃은 몸입니다. 하여 함부로 몸을 굴릴 수는 없습니다. 은희님은 저랑 맺어져 백년해로 할 마음이 있으신지요? 덥석이는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양반 집안인 이화와는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화와 정식으로 맺어질 수가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걸 잘 아는 덥석이는 도저히 약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소. 헌데 미천한 이 몸이 이화마님 옆에 어찌 있을 수 있겠소? 덥석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지요.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온몸이 무겁고 무력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화는 갑자기 덥석이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었지요. 은희님, 절 위해 한 번 더 목숨을 걸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부의 연을 맺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죠. 덥석이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화마님과 맺어질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소. 다음 날 이화는 아침부터 덥석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이화의 친정이 있었지요. 오라버니, 전에 제가 편지로 말씀드린 덥석이님입니다. 듣던 대로 험상궂기가 짝이 없구나. 이화야, 정말 이놈으로 족하느냐? 제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다. 내가 책임지고 단련을 시키도록 하마. 그럼 저는 오라버니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화는 가마를 타고 돌아갔답니다. 배울 것이 많으니 속성으로 가르치겠다. 앞으로 훈련은 철저히 실전 위주로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매형. 매형이라? 그건 두고 봐야겠지. 이화의 오라버니는 한양 도성에서 장군으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이제 덥석이를 맡아서 특별 훈련을 시킬 요량이었습니다. 벌써 아침이다. 당장 튀어나오지 못하겠느냐?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덥석이는
창과 칼을 1000번씩 휘둘러야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번엔 활쏘기를 또 100발씩 쏴야 했지요. 그렇게 파김치가 되면 이번엔 한양을 한 바퀴 돌며 뜀박질을 시켰답니다. 다 끝나면 덥석이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장사라고 하더니만 이제 보니 아주 약골이구나. 면목 없습니다, 매형. 오냐, 그 매형 소리를 허락받으려면 지금보다 배는 열심히 해야 할 것이야. 허나 오라버니는 사실 속으로 혀를 내두르고 있었답니다. 오라버니의 훈련은 매섭기로 유명했습니다. 중간에 도망친 무사들이 부지기수였지요. 어려서부터 무술을 단련한 무가의 자제들도 못하는데 이 흉악한 사내는 걱실걱실히 해내었으니까요. 덥석이는 오직 이화와 맺어지겠다는 일념의 이를 악물었답니다. 이제 니놈도 기초 정도는 닦였구나. 감사합니다, 매형. 훈련은 이제부터가 진짜이니라. 여봐라, 위사들을 불러 모으거라. 이번엔 위사들이 돌아가며 덥석이와 한 판씩 붙는 것이었죠. 10명만 붙어도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오라버니는 첫날부터 50명을 붙였습니다. 덕분에 끝났을 땐 아주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답니다. 아직 멀었다. 처음에만 쓸만했지 뒤에 30명에겐 얻어맞기만 하였구나. 하기사 팔을 들어올릴 힘도 없는데 방역은 꿈도 못 꾸었죠. 덕분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실컷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래도 덥석이는 꾹 참고 그 다음 날 훈련을 이어갔지요.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나자 이제는 50명을 너끈히 상대했답니다. 올해도 걸렸구나. 내일부터는 60명과 대결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익숙해질 때마다 10명씩 늘어났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어느새 100명이 되었지요. 고생했구나. 내가 수많은 무사를 보았지만 끈기만큼은 네가 제일 낫다. 덥석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답니다. 2년 만에 훈련이 끝났습니다. 처음엔 이화와 잘해볼 요량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무술 그 자체에 몰두하였지요. 이제 100명의 위사들과 차례로 대결할 수준이 되니 천하의 적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형. 아니, 스승님. 쑥스럽게 왜 정색을 하느냐. 이제 가서 준비나 하거라. 사흘 뒤 무과 시험이 있느니라. 허나 덥석이는 오라버니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사고뭉치 촌뜨기였던 자신을 이제 당당한 무사로 만들어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오라버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나라의 동량이 된 덥석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사흘 뒤 덥석이는 무과에서 당당히 급제를 하였지요. 내 주제에 무관이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매형. 잘했네, 덥석이 위사. 이젠 정말로 매형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겠구먼. 그렇게 덥석이는 내금 위의 위사가 되어 궁궐을 호위하였지요. 그러면서도 덥석이는 이화를 한시도 잊지 않았답니다. 이화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왜 없겠나. 한 달 뒤 한양에 올라온다고 하니 그때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도록 하게. 오라버니의 말에 덥석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보고 싶던 이화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헌데 이화를 보기로 한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나라에 아주 큰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었죠. 뭐라고?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해? 오랑캐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밀려든 오랑캐들은 단숨에 국경 성체를 깨부수고는 한양까지 내려왔지요. 그 바람에 임금과 왕족들은 피난도 못 가고 한양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헌데 덥석이는 마침 이화를 마중하려고 도성을 떠났을 때였지요. 아니 오랑캐 놈들이 언제 한양을 포위한 것이지? 팔도의 군사들은 뭘 하는 게야? 듣자 하니 오랑캐 족장이 아주 천하무쌍의 장수라더군.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게야. 덥석이는 주막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야 나라의 위기를 알았습니다. 금위 위의 위사인 덥석이는 임금과 배성들이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이화와의 약속 장소에는 벽보 한 장만 붙여놓고는 곧바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수가! 한양 성문이 뚫렸구나. 내통한 자가 몰래 문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양에는 온통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병사들이 목숨 걸고 막아서고 있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덥석이는 복면을 쓴 채 얼른 한양 안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대장을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흩어질 것이다.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다니니 마침내 오랑캐 족장의 부대를 찾고 말았습니다. 놈은 다른 오랑캐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는데 양손에 커다란 도끼를 들고 있었지요. 그걸로 조선의 병사들을 도륙을 내니 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랑캐 족장이 가는 길마다 바다가 갈라지듯 쫙 길이 트이는 것이었죠. 헌데 그 앞을 덥석이가 막아섰답니다. 멈추거라. 이 나라는 니놈들이 흑발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벼락같이 외친 덥석이는 복면을 벗어버렸답니다. 그러자 그 험상궂은 얼굴이 딱 하고 드러났지요. 나머지 오랑캐들은 놀라 자빠지는데 오랑캐 족장은 버티고 있었답니다. 마치 드디어 상대를 만났구나 하는 표정이었지요. 덥석이는 씩 웃고는 단숨에 오랑캐 족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무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칼과 쌍도끼가 춤을 추고 여기저기서 빛이 번쩍하였지요. 덥석이의 칼이 도끼질을 막다가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랑캐 족장은 드디어 이겼다며 껄껄껄 웃었지요. 그리고 덤벼드는데 덥석이는 조금도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오랑캐 족장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허리를 붙들어 들어올렸지요. 놀란 오랑캐 족장도 도끼를 던지고는 함께 힘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는데 갑자기 덥석이가 벼락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이 조선 땅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 기백에 오랑캐 족장은 찔끔하고 말았지요. 그때를 놓치지 않은 덥석이가 단숨에 족장을 던져버렸답니다. 공깃돌처럼 날아간 오랑캐 족장은 궁궐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렸지요. 덥석이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누가 니놈들의 족장 뒤를 따라갈 것이냐? 덥석이가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니 나머지는 죄다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랑캐 대군은 하룻밤 만에 조선 땅에서 도망쳐 버렸지요. 덕분에 한양은 무사했고 임금과 신하들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답니다. 덥석이 위사, 주상께서 자네를 찾으시니 속히 궁으로 들어오게나. 이튿날 오라버니가 덥석이를 불렀지요. 덥석이는 궁궐에 들어가 주상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단신으로 나라를 지켜냈으니 당연한 보상이었지요. 벼슬이 더 높아진 덥석이는 이제 위사에서 장군이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침 이화가 와 있었습니다. 덥석이님, 아주 훤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몰라볼 지경이 되었군요. 에이, 나도 내 얼굴을 잘 안다오. 이건 어떤 감투를 써도 바뀔 상판이 아니오. 호호, 그건 그렇지요. 2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힘껏 껴안았지요. 이 덥석이는 생긴 게 이 모양이라 별명도 소도둑이오. 괜찮겠소? 괜찮다마다요. 절 위해 나라까지 구하셨으니 이런 소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그리하여 덥석이와 이화는 모두 축복 속에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답니다. 장군 오라버니는 물론이고 조정의 높은 신하들이 여러 축하를 해주러 왔지요. 심지어 주상께서도 결혼 선물을 내리시니 이 얼마나 경사스런 일이 아닌가 싶었답니다. 둘의 결혼식을 지켜보던 덥석이의 부모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제 짝은 구할 수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저렇게 아리따운 규수를 얻었으니까요. 아이고 이놈아, 난 아직도 네가 장군이 된 것이 실감이 안 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혼례까지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젠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렇게 성대한 혼례를 마치고 둘은 첫날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소도둑 장군님, 이제 절 훔치시려나요? 훔치다 뿐인가? 아주 밤새도록 타고 다닐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것이오. 어머 무서워라. 무서운 소도둑이 절 잡으려고 해요. 잡히면 어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요. 덥석이가 모습을 드러내니 이화는 장난스럽게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둘은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화는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자지러지고 말았지요.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는 두 사람이었답니다. 이후로 덥석이는 이화와 백년을 해로하였지요. 벼슬도 내금위장에 이르니 그 출세가 아주 당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옛말에 시의불견 청기불문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은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덥석이의 외모만 보았던 사람들은 그 진가를 알지 못했으나 이화는 마침내 진짜 가치를 알아 크게 대성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이 말을 되새겨 사람의 내면을 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